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의사, 변호사, 선생님, 학창시절 장래희망으로 많이 적어내던 직업들이죠.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름도 생소한 직업들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커다란 3D 프린터가 좌우로 움직이며 볼트를 만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 실제 볼트가 필요한 곳에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 쓰고 나아가 판매까지 하는 이른바 가내수공업 2.0 시대입니다. 홈팩토리 마스터는요, 3D 프린터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시제품이나 모형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요,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유망기업 채용 박람회에서는 신직종과 첨단 기술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드론 본체 개발뿐 아니라 자율 비행 기능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드론 전문 조종사까지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년 내 시장 가치만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인 만큼 VR 콘텐츠 기획자, VR 게임 디자이너 등 새로운 직종이 속속 등장합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어렵기만 한 건 아닙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신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1인 미디어 쪽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장기 불황에 유통업계가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빙하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점포 재조정과 함께 등 돌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한때 잘 나가던 유통업계가 장기 불황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중 세일 행사를 해도 떨어진 매출은 회복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각각 22.9%와 23.8%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규모는 2012년 이후 마의 30조 원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제 4인 가구의 주 쇼핑 차였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성장이 상당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프리미엄 아울렛 출점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관, 먹거리 등을 갖추고 있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층과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히 인기인데 백화점에 비해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백화점 3사는 2020년까지 10여 개의 아울렛을 추가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는 성장 둔화 환경에 맞춰 다이어트가 한창입니다. 국내 1위 이마트의 경우 최근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993년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든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허덕이는 유통업계에 봄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어지면서 금리나 조건이 좋지 못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가 큽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그런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너무 섣부른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작년 말 가계빚은 1년 새 141조 원 불어난 1,344조 원. 1년 새 10%가량 불었는데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 예금기관에선 17%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조건 모두 은행보다 안 좋은데 빠르게 불어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3월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 조치로 가계대출 문제가 안정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 업권에서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3월 들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꺾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 2월 증가분은 7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많습니다. 상호금융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실시 전 대출 밀어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또 가계대출의 큰 요인인 분양시장에는 5월만 3만 가구 넘게 쏟아질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를 말하기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부터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사가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전 반드시 차주와 상담하고 원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은행권부터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공공기관들도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기관이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평소 일정 시간을 초과 근무한 뒤 하루는 단축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로 현재 일부 부처들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서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중국에 잇따른 통관 거부 등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화장품 업계는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연평균 40% 넘게 늘더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34억 4,600만 달러, 약 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는 여전했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9억 3,500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가량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벌써 17년째 한국 화장품 최대 수출국이라는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정반대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3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내 고가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가 30%에서 15%로 인하되고 인성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은 스킨, 로션, 에센스와 같은 기초 화장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전체 화장품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나 입술, 색조 화장품 수출액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3%와 60%에 이르는 등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꼬투리 잡기에도 한국 화장품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정은은 타임이 개척자, 예술가, 지도자, 타이탄, 아이콘 등 5가지 범주로 선별한 100인 중 지도자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범주에는 트럼프가 역대 2번째로 포함됐으며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들어갔습니다.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정대로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연말 정산에 이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보험료는 우선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개선됩니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 이듬해 4월에 이를 반영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월급이 늘었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는 겁니다. 올해는 정산 대상자 1,399만 명 가운데 844만 명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올해 추가 징수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직장인 한 명당 평균 13만 3천 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5천만 원인 회사원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400만 원 올랐다면 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 차액 12만 2천 원을 더 내는 식입니다. 반면 월급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인 상당수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보료 정산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지역 가입자가 2.5배 늘어나는 동안 직장 가입자는 3.7배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4% 올랐는데 예를 들면 뭐 4% 만렙 공급이 올랐다 그러면 실질 임금은 제로잖아요. 보험료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억울하죠. 근로소득자들은.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에 추가 보험료 정산까지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갈수록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치킨과 피자 등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배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 내 배달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주최한 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소비자의 신속 배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펼쳐서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배달 수요가 많은 5월부터 8월까지 배달 근로자의 신호 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수천만 원 넘게 안 내고도 호화 생활을 누리던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세금 낼 돈 없다던 이들 집에서는 고급차와 현금 다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 납부 능력이 없다며 16년간 지방세 3억 원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의 집입니다. 체납자는 유명 현직 프로골퍼 A씨의 아버지로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도 2채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린 세금을 내라는 요구엔 우통까지 걷어보이며 역정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말아. 수입이 1년에 20억이 넘는데 예? 인간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재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15,600명. 그중에서도 고가의 집에 살고 해외여행을 일삼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해온 악질 체납자들을 선정해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현금과 귀금속, 각종 명품이 쏟아졌고 1억 7천만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은 적반하장입니다. 내고 세금 탈세한 건 아니고 낼 만큼 내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뿐이에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드릴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38 세금징수과가 가택 수색을 벌여 징수한 체납액은 29억 5천만 원, 전년 대비 7억 6천만 원 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은닉 제보를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1억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악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원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초청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원내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정당의 고등직업교육 정책과 전문대학 학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독특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옥마을인데요. 서울의 북촌과 서촌, 그리고 최근 가장 핫하다는 익선동을 비롯해서 전주와 광주에서도 한옥마을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와인바, 카페, 심지어 치과까지 한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옥마을의 인기만큼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가옥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익선동 한옥마을에 다녀왔는데요. 분위기 때문인지 커피 맛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이렇게 한옥을 변신시키는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 가옥 기술자는요, 한옥을 신축하거나 오래된 한옥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도제식 교육으로 전문가를 길렀지만 최근에는 전통 건축에 대한 학과들도 많이 생겼고 또 현대 건축을 전공한 후에 한옥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옥 자체도 변신 중이지만 관련 교육도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군요. 그렇다면 한옥 건축에 대한 자격증도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특별한 응시 제한은 없고 실기와 면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 분야는 도금공, 소목수, 세척공 등을 비롯해서 총 22종목이 있습니다. 네, 기능자라는 이름에 맞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자격증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자보다 좀 더 심화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입니다. 문화재 기술자는 현장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총 6가지 종목으로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설계 실측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업을 하는 기능자, 또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술자로 분류가 돼 있군요. 자, 이렇게 국가 자격증 알아봤는데요. 아까 관련 학과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국립특수대학이 있는데요. 문화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 한옥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통건축학과가 있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한옥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가 있다니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전공을 하거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전통 가옥 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업체, 문화재 실측업체, 문화재 감리업체 등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지정 문화재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 문화재의 보수 주기는 짧아지고 보수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한옥마을 하면 이 전통가옥, 옛날 가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은 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한옥은 건축비가 많이 들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증가해서 현재는 전국에 15만 가구가 넘게 있습니다. 또 한옥마을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지자체의 지원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당당하게 건축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 전통가옥 기술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지자체마다 한옥을 짓거나 개보수를 하면 파격적으로 지원도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경우 한옥을 새로 지으면 외관은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요. 내부는 2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은 6천만 원의 보조금과 또 2천만 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한옥 보존구역에 있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면 지원금이 1.5배까지 늘어나는데요. 신축은 최대 1억 5천만 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래돼서 더 아름다운 한옥마을에는 다양한 예술가, 셰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전통가옥 기술자는 유망 직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트렌드도 선도할 수 있는 한옥 관련 직업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